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처까지 연일 시끄럽습니다. 애초에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리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책 조율 기능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계속 좀 갈팡질팡합니다. 네. 현재 이 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지난 6일이었죠. 고용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한 주의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데요. 주 단위로 묶여있는 근로시간 제한을 월, 분기, 반기 또 최대 연 단위로 칸막이를 열어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6일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여론이 부정적이었죠. 장시간 근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근로자들, 특히 MZ세대들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16일엔 안상훈 사회수석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20일 여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며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혼란을 줬는데 바로 다음 날 어제였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질타를 했을 정도로 사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개편안은 현재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이것을 평균 52시간으로 바꿨을 뿐 이 근로시간의 최대 총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가 커지면 연 최대 30%까지 연장 근로의 상한선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고 이 부분이 특히 부각된 것이죠. 여기에 대통령실에서만 명확한 설명과 의견 일치 없이 14일 이후 연달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이 소통 부재를 시인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결국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정책 조율과 홍보 실패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간 엇박자를 질타하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만든 건 결국 대통령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의견을 듣겠다, 보완하겠다고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저녁까지 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을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달라진 근로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국민들일 텐데요. 국민들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민재 기자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최대 69시간, 64시간과 60시간.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여러 번 바뀌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직장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MZ세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워라밸, 주 69시간제가 나온 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느낍니다. 지금도 5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도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자 고용노동부는 MZ세대인 2030 청년들과 4차례 연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협회 등을 통해 의견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안식월, 장기휴가 등 쉴 때 쉬게 해준다는 대안에 대해 실제 직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52시간 안에서도
자유롭게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연월차를 사용을 못하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개편안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한국교회TV 이민재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경영계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들까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이 기존에는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특정한 주에는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예. 따라서 69시간으로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또 기업들에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신제품 출시, 대규모 세일 행사 등 특정 기간, 계절에 일이 몰리는 상황에 현재 대응이 어렵다는 게 근로시간 개편 요구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퇴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면 총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금 분위기로는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여론이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좀 떨어졌고요. 이 근로시간 개편안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도 계속 유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 자체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60시간 이상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시간은 줄이면서 탄력 근로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결국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 수용과 정착을 위한 방안도 정부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원할 때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개편에 대한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연차 휴가의 76%를 쓰고 있고 또 전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였습니다. 20대 직장인의 절반은 1년의 연차 휴가로 6일도 못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공짜 야근 문제까지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노사 문화를 바꿔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층 분석 임동진 기자였습니다.